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번 사이클의 불장을 앞두고 은퇴를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5가지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뉴스 2가지 정도를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중국 관련 뉴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게 여러 정황상 눈에 띄고 있는데요. 4월 7일자 저녁 기사에도 중국이 암호화폐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매매 적발했다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립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웬만한 코인 관련 모든 활동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최근에 적발된 단 한 개의 사례만 보면 2억 8,2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더라. 한화로 하면 거의 뭐 4천억 원 육박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요. 그럼에도 적발된 게 많을까요? 적발되지 않은 게 많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창의적인 방법은 일단 놔두고 어떤 게 전통적인 뭐 편법이나 불법 방법일까? 중국인들은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일단 당연히 해외은행 계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온라인 거래소의 도움으로 OTC 플랫폼을 이용하여 장외 거래를 이용하여 코인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중국계 거래소, 바이낸스나 OKX나 여러 거래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래소가 알리페이와 위챗 등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 중국인들의 거래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뭐 굉장히 어렵고 뭐 편법에 가까운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적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당근마켓처럼 뭐 코인 몇 개 보내주면 내가 돈 몇 개, 돈 얼마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사실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통계에 잡히지도 않겠죠. 뭐 불법으로 잡기도 쉽지가 않을 거고요. 아무튼 이런 엄청나게 억눌려 있는 비트코인을 향한 수요. 이게 지금 뭐 금으로 가고 해외 부동산으로 갔지만 결국은 뭐 빠르면 올해 5월 아니면 늦어도 6월쯤에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억눌린 중국의 비트코인을 향한 수요가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창의적 방법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가? 제가 좀 페이스북이나 여러 데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식이더라고요. 암호화폐 구매, 정확히는 대행자를 모집을 하겠죠. 저는 중국인 출신입니다. 저는 중국인인데 아시겠지만 중국에선 USDT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한국인 분들, 지금 한국인들 대상으로 어, 사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코인을 뭐 개인들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익의, 그러니까 원금은 당연하고요. 이익의 10%를 장기적으로 제가 제공을 수수료로 수익을 뭐 이자처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이란 것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오래 저를 통해서 코인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화로 선불 결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제 대행자를 모집을 하니까요. 그래서 라인 아이디, 뭐 카카오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홍콩 ETF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좀 양성화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뉴스도 블랙락 관련된 뭐 좋은 소식이죠. 아마 다들 접하셨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새로운 이제 대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리점으로 골드만삭스, 시타델, 시티그룹 등 5개의 신규 대리점이 추가됐다더라. 원래도 4개가 있었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4개의 대리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놓으라 하는 뭐 큰 은행들이죠. 근데 더 내놓으라는 골드만삭스, 시타델, 시티그룹 등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 이 말인즉슨요. 정말 비트코인을 향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리점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비트코인을 샀던 큰 손들의 명단이 조만간 나올 거 아니에요. 예전에 CME 총괄 그분이 24년 하반기쯤에는 뭐 극복펀드다, 연기금이다, 기관들이다 명단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못해도 25년 상반기 가더라도 BIS가 모든 은행들이 2%까지 준비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 명단이 나온다.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24년 하반기부터는 이 큰손들 명단이 정말 줄기차게 나올 겁니다. 엄청난 포모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일까요? 너무나도 오를 수 있는 많은 증거가 나오면요. 기회가 사라집니다. 큰 기회가 없죠. 증거가 하나도 없고 불확실해야 큰 기회가 있지. 지금은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줄었고, 다시 얘기 드리면 이번 불장 때 기회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물론 4년 뒤에도 또 오르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은 튤립이다. 뭐 거의 원조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은 튤립 투기보다 더 큰 거품이다. 18년도에도 얘기했었고요. 뭐 14년도에도 수많은 어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신규 대리점으로 등록을 했고요. 뭐 시타델은 뭐 공매도다 뭐다 워낙 유명하니까 넘어가고 시티그룹도 뭐 굉장히 큰 그룹이잖아요. 21년도 5월에 어떤 보고서를 냈었냐면요. 비트코인을 비틀었다고 하면서 발행 총량이 늘어날 수도 2100만 개를 믿을 수 없다. 이거 나카모토 사토시가 나와서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누가 했던 말인가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긴 보고서를 통해서 진지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도권은 이제 CBDC가 질 것이다. 역시 같은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 편을 들었다는 거죠. 이 시티은행이 지금 낼름 신규 대리점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너무나도 팔고 싶다. 참,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JP모건 이미 신규 대리점으로 미리 등록을 했었던 분들이 뭐하다 이제 오느냐고 하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계획. 일단은 코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 특히 주식이나 특히 부동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외국의 한 서베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은퇴 계획 실수의 가장 큰 탑 10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1번부터 10위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공통점 있는 것들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일단 1위, 2위, 6위, 7위, 8위, 9위는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닥쳐야 알 수 있더라. 그러니까 흔히 많이 간과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뭐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한번 짧게 읽어보시면요. 인플레이션 영향 과소평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49%. 최근에 여러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이거 2위, 기대 수명에 대한 과소평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더라. 역시 지나봐야, 닥쳐봐야 알 수가 있겠죠. 6위, 의료 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39%. 생각보다 오래 살면 의료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8위와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의료 비용은 많이 들 텐데요. 공적 혜택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우리 의료 보장, 의료 보험이 너무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인데요. 이게 계속 갈지 어쩔지 모른다. 지금 뭐 세금도 파탄이 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의료 민영화, 미국처럼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사는데 의료 비용은 높아지고 공적 혜택이 무너진다. 참사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7위, 소득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 이거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뭐 모른다는 뜻일 거고요. 9위, 부동산 비용 과소평가. 이것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갭 투자하면 딱 그 갭만, 갭 차이만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요. 대부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비용, 뭐 복비라든지 뭐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 뭐 도배해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갭 투자자, 세입자가 나가는데, 세입자가 뒤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요. 정말 이거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3억, 4억 있지 않잖아요. 세입자를 내보낼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참사가 벌어지더라. 부위도 이제 꽤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몇 개 또 보시면요. 일단 3위랑 5위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큰 실수 3위, 투자 수익을 과대 계산하더라. 5위도 비슷하죠. 비현실적인 기대 수익률 계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거 먹으려고 들어왔냐? 흔히들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게요. 대부분의 분들은 고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세 배를 벌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22년, 23년에 부지런히 사 모으셨던 분들만 지금 두세 배 이미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이상을 수익을 내고 있으실 텐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두세 배 벌려고 왔냐?
뭐 이런 식의 계산 때문에 결국 은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높게 들어왔으면요, 낮게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욕심 때문에요. 그리고 4위랑 10위도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약간 오히려 반대되는 경향이거든요. 4위는 너무 보수적인 투자를 하더라. 투자를 안 하거나 너무 쫄보인 분들이 더 많다는 거고요. 이제 10위는 좀 반대죠. 오히려 너무 투자에 지나친 공격적 태도. 어찌 보면 코인에 뭐 올인을 하고 단타를 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뭐 그것과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인들을 보면요.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뭐 제일 많고요. 가장 좀 안전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많이 신뢰를 합니다. 이제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코인은 뭐 더더욱 없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제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동산 투자도 결국 몇 명이 다주택자로서 하는 거지 사실은 하는 사람만 하지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는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4위와 10위를 결국 종합을 해보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너무 오래 살고 의료 비용 많이 들고 부동산 비용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하긴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하다 망하는 한이 있어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보수적으로 안 하고 나 몰라 어려워 이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뭐 저는 좀 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코인 방송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는 정말 다르죠. 훨씬 어렵습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어렵고요. 주식보다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기에서 이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코인에서 큰 돈을 번다? 뭐 그런 일은 쉽게 있을 수 있지 않아서 제가 코인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은퇴를 위해 거쳐야 할 것들 첫 번째입니다. 근데요, 첫 번째가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네 개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근데 첫 번째는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 격하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자, 빨간색 글씨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결정으로요. 2번 이상, 최소입니다. 2번 이상 큰 실패를 겪고 내가 극복을 한 사람만 은퇴를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딱 하나라도 불충분하다. 그런 은퇴, 그런 부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왜 2번이라고 했을까? 최소 2번입니다. 뭐, 포스톨란이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많이, 뭐, 워런 버핏도 그렇고, 수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왜 2번이라고 포스톨라니가 했을까? 제 경험에 빗대어 보면요. 첫 번째 실패에는요,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매수를 배운 것 같아요. 공포에 매수하는 법은 첫 번째 실패를 해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실패 때는 뭘 배웠느냐? 제가 21년도에 배웠던 건데요. 매도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매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실패로 가지고는요, 매도하는 법을 배울 수 없는데, 두 번째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또 큰 실패라고 했잖아요. 작은 실패, 그리고 내 결정으로 해서 내가 극복을 하지 않으면요, 그 남의 말로 해서 결정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너 탓인데 내가 변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개선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망해야 되고 남의 말이 아니라 내 결정으로 극복을 하고 내가 실패를 해야 이게 의미가 있다. 아니면요, 그냥 실패라고 아예 횟수에 쳐주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나 실패 한 번 해봤어. 21년도에 한 번 해봤어.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는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한 세 번 정도 실패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내 투자가 뭔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 코인에서 세 번 올인이 나고 파산을 하고 뭐 빚을 뭐 졌거나 했는데 뭐 극복을 했다고 치더라도요. 성공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 내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 개선을 해야 뭔가 바꿔야지 계속 반복되는 뭐 단타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뭐 리딩방에 기웃거리거나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은퇴를 위해 거쳐야 될 거, 현실적인 목표, 뭐 금액이나 시기를 지금 정하고 나중에 지킨다. 현실적이어야 되고요. 지금 정해야 될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나중에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지 여기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적인 목표.
사실 21년도에 물리셨던 분들은요, 대부분 뭐 비투를 해서 빚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본전만 오더라도요, 이거 인간 승리입니다. 이거 해보시면 아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눈물 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는 눈물을 머금고 본전이 목표다. 뭐 빚 갚는 게 목표다.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22년, 23년에 이제 저점에 많이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1억이다, 10억이다, 50억이다, 뭐 차를 살 것이다, 집을 살 것이다, 은퇴를 앞둘 것이다. 다 좋아요. 다 좋은 목표입니다. 참고로 저는 믿음이 없는 코인은 뭐 3배에서 5배, 믿음의 코인들은 뭐 10배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뭐 비트 이더는 10배까지는 오르진 않겠지만 제가 샀던 금액에 요 정도면 저는 뭐 은퇴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일에도 많이 쓸 수 있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고로 제 목표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현실적인 목표 뭐 잘 정해놓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뭐 비트코인 뭐 2억 되면 나갈래. 뭐 다 정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 말이 바뀌어져요. 이 참사가 벌어지는 건 이 티코가 소나타로 바뀔 때 1억 벌면 2억 벌고 싶고 2억 벌면 갑자기 뭐 부모님 집 생각나고 뭐 자동차도 갑자기 외제차 포르쉐를 타야 될 것 같고 이러면 결국 큰일 난다. 이게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지킬 수 없는 약속, 이제 점점점 소나타 뭐 그랜저로 커져 나갈 때 결국은 망하더라. 망해 보시는 이제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한국인,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처럼 뭐 중국인이나 일본 일부도 해당이 될 텐데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남미든 어느 나라를 가도요. 남들 비교, 남들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한데요. 한국은 항상 남과 비교를 하고 남이 못하고 있어. 남이 무슨 집에 살아. 남이 무슨 학원 다녀. 끝없는 욕심이에요. 뭐 대출도 엄청 받고 일도 뭐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집은 계속 늘려가고 차도 뭐 있는데 하나 더 외제차 사야겠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끝이 있어야 결국 수익을 확정시키고 뭐 뭐든 사 먹을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목표를 정하고요. 나중에 꼭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 이 목표를 현실적으로 잘 정하시고 지켜야 될 시점과 금액까지도 잘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권위자나 지성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공을 갖춰야겠죠. 사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전혀 별개입니다. 왜냐면요, 머리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겪어보고 이거를 극복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패를 안 할 수 있지? 이거를 내가 계속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데요. 머리 아무리 똑똑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말 잘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덜 알아도 상관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내 내공이 쌓아지고 실력이 나아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길게는 25년 말까지 반토막 나도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낼 수 있느냐? 지낼 수 있으면 코인 투자하시면 되고요. 반토막 나면 나 못 참겠다. 욕하고 떠날래 하면 그냥 떠나셔야 돼요.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두세 배는 기본인데 왜 반토막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충분히 위아래로 흔들릴 수가 있겠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4월 5일자로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시총 큰 펀드에 카르다노가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코스모스도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에이다나 코스모스 들고 있는 분들은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에이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코스모스 이거 빠졌으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겠잖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이게 빠진 이유가 지금 그레이스케일 이 친구들은 영업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비싸게 팔아먹을지를 계속 궁리를 하는 분들이죠. 누군가 뭐 블랙락이 살지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에이다나 아톰, 코스모스 다 좋은 코인인데요. 에이다 사실 개발 속도가 느리기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전공법으로 가기 때문에 느려요. 그리고 라지캡 펀드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 생태계 사실 굉장히 탁월하고 괜찮거든요. 근데 시가총액도 작고 사실 라지캡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급하게 팔아먹기에는요, 이게 좀 키워서 팔아먹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사로 해서 에이다나 코스모스가 떨어지면 나는 오히려 좀 더 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막 기사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월 6일자 기사였는데
비트코인의 비중을 줄인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죠. 판테라 캐피탈 산하 펀드가 1분기 수익률이 66%를 기록했다. 와, 많이 벌었네. 뭐 할 수 있겠죠. 자, 1분기 올해 1월에서 3월에 66% 플러스를 기록했다. 근데 그 투자 방법을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큰 익스포저를 줄였으며 특히나 비트코인을 거의 절반가량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빈 공간을 솔라나다. 굉장히 핫했죠. 리본 파이낸스, 디파이 코인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코인이고요. 스택스, 레이어 2 코인 역시 다 좋은 코인들이죠. 비트코인 레이어 2죠. 이런 코인들을 통해서 이제 손바뀜이라고 할까요? 이런 핫한 코인들을 사 모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흔들릴 수 있겠죠. 아, 이 친구들도 비트 이더 팔고 이제 핫한 코인들 샀네. 나도 이거 사야 되나? 정말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까 판테라 캐피탈 1분기 66% 수익 거뒀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1월, 2월, 3월 지금 1분기를 보는데요. 제가 얼핏 보더라도 1월 시작 전에 5,700만 원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이 3월 말 마감 기준으로 한 1억, 한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익률을 내보면요. 77%였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77%를 벌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줄이고 솔라나, 리본 파이낸스, 스택스 샀다고 해서요. 66% 거둔 게 그럼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못한 거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요. 전문가들 얘기가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보다 가만히 있는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공평한 영역이 바로 투자 시장이고 코인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수많은 뉴스에 흔들리실 거면요. 그냥 없어져도 될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소액으로 공포 매수와 탐욕 매도 연습은 필수다. 이건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결국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적게는 5개에서 10개에서 많게는 한 20개 정도까지 코인 들고 계실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이 20개 중에서 한두 개가 갑자기 호재로 인해서 단기성 호재로 크게 올랐어요. 그런 것들 한번 탐욕에 매도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소액으로요. 그러면 20개 중에 하나의 종목이고 그 중에서도 몇 개만 하기 때문에 정말 많아봤자 1%, 2%거든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에서요. 이 정도의 매수 매도는요.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꼭 해보셔야 된다. 안 하시면 진짜 팔 때 팔 수가 없더라. 장기 투자자들이 특히나 하기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것도 예전 말씀드렸지만 코인으로 큰 돈을 벌기에는 의사 판사 되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제발 이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코인으로 큰 돈 벌기가 왜 어렵냐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사법고시 확률까지 제가 들고 왔었는데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요. 코인으로 큰 돈 번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수가 많을까요? 훨씬 의사, 판검사, 변호사, 서울대, 하버드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코인으로 큰 돈 번 사람은 뉴스에서만 거의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주위에 없습니다. 그냥 제 주위에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내가 코인 투자해서 큰 돈 벌면요, 그 사람이 유일합니다. 근데 주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면 친척이든 사돈의 팔촌의 회사 가면요, 주위에 의사, 변호사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확률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의사, 변호사, 판사 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려운데요. 노력은 정말 안 하시죠.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요. 그냥 이거 누가 좀 좋다고 해서 사보고 이러면 정말 안 하시는 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계속 여쭤보시잖아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알트코인은 방법이 없습니다. 알트코인은 책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전문가들도 별로 없고요. 책이나 유튜브 해봤자 잘 조회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의 여러 투자 서적을 통해서 기본기를 쌓으시고요. 이제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해외 개발, 코인들의 개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해외 유튜브, 해외 트윗, 해외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좀 어려우실 거니까 이제 정 못하시면 예전에 저희들은 이제 해외 유튜브 많이 보고 영상에도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영상들을 조금은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아마 이 트윗 내용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트윗 내용은 에테나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드 헤이즈라는 예전 비트맥스 CEO가 밀고 있는 코인입니다. 근데 얼마나 한국인들이 그 불장 꼭대기에 올라타는 것을 좋아하게 보였으면 아직들 김치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껏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기영 대표가 김치라는 단어는 무례하다고 한마디 하긴 했지만요.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건 팩트니까 그걸 뭐 반박할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끌려서 단타를 치고 있을 텐데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선 투자 실력 키우시고 과거부터 끈질기게 사모았던 좋은 코인들 잘 지키셔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시고 쉴 때 쉬시며 주위 친척이나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더 상위의 목표들을 이뤄가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은퇴자들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